지금 일본에서 바라보는 한국 축구는 어떤가요? 관심도 없어요. 원하지 않아요.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국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거꾸로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죠. 회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다 바꾸면 안 된다. 이강인 같은 선수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네. 15명이 있어야 우승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닥 쳤잖아요. 이제 내려갈 데 없잖아요. 지하실까지 다 내려왔잖아.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 저는 10년 만에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2026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속에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이러면서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은 박공원 전 대한축구협회 이사님과 함께 일본 저펜스웨이에 비춰 우리 축구의 과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참 일본 축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스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축구에 대한 비전, 실행력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러움이 많이 나오고 또 실력적인 면에서 선수들은 이제 일본과 한국 축구는 어나더 레벨이 돼버렸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 축구에 대해 누구보다 이제 잘 아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일본 축구와 우리 축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 시스템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차이점은 가장 뭘까요? 어쨌든 일본은 지속성, 연속성, 그다음에 계획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2050년까지 우승하겠다 월드컵. 근데 할 것 같아. 그 전에는 야 저것도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일본이? 그런데 제가 이제 J리그 연맹에 한 3개월 가 있었잖아요. J리그 연맹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도와줘서 제가 연맹 안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확고하고 간단합니다. 저변을 많이 늘려자 유소년. 그 저변에서 좋은 친구들이 초, 중, 고를 거쳐서 프로팀에 와서 J리그에 와서 정말로 조금 잘하게 되면 무조건 내보내자. 유럽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 문서를 직접 봤거든요. 그 친구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네들은 월드컵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8강, 4강 안에 들어가는 베스트들이 대부분이 80, 90% 이상이 3대 리그에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 3대 리그. 영국이라든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독일 리그라든가 뭐 스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 다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축구가 사실은 월드컵에 우승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강인 같은 선수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15명이 있어야 우승한다. 15명. 그러니까 우리가 우승을 하는 멤버에 있는 그런 선수들은 다 손흥민급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나와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 다 유럽에서 아니면 빅리그에서 다 주전을 뛰고 있고 뭐 득점왕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 이강인 같은 선수들, 뭐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지. 우승을 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독일에다가 처음에는 오피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클럽하우스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유럽 애들이 워낙 나가니까 한 3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 애들, 뭐 뛰는 애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뛰는 일본 애들 다 모으면요. 뭐 한때 2-3팀은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요번에도 사실은 브라질하고 뭐 평가전에서는 이겼고 요번에는 거의 근접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가장 저는 지금은 발전했다라는 게 실력도 실력이지만 자신감. 뭐 우리 브라질이라도 한번 해볼 만하네. 영국이라도 한번 해볼 만하네. 독일하고도 한번 해볼 만하네. 라는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느꼈어요. 되게 많이 요번에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기는 재패니스웨이 한국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가 있나요? 없죠. 옛날에 프로축구 연맹에서 비욘드 무슨 11인가 뭔가를 만든 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 그래서 얘기하는 저 친구들은 J리그가 강해야 뭐 정말로 J리그의 선수들이 나가서 활약을 해서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그래서 국가대표의 베스트 11을 정해야 자기네들이 뭐 정말 월드컵도 우승을 할 수 있고. 근데 간단한 부분이 딱 하나입니다. 일본이 추구하는 건 세계화예요.
세계화. 왜? J리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놀 것 같으면 그냥 뚝딱뚝딱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얘기. 추춘제 했잖아요. 올해서부터 8월 달부터 이제 하잖아요. 네. 추춘제도 결론은 왜 하느냐? 그거는 노노무라 저기가 얘기한 거예요. 체어맨이. 자기네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놀 것 같으면 왜 추춘제 하겠냐? 힘들게. 왜냐하면 뭐 진짜 홋카이도 같은 데는 경기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뭐 이제 돔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겠지만 어찌됐든 왜 하겠느냐? 세계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는 것듯이 정말로 그 추춘제를 하게 되면 뭐냐? 지금 유럽이라든가 타 리그하고의 어떤 레귤레이션을 맞추겠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해외로 내보내는 전략에 있어서 더 많이 내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추춘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5월 달에 거의 경기가 끝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시즌 중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 걔네들은 한창 진행 중일 때 우리는 11월 말에 끝나. 그러면 이제 해외로 이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걔네들 이적료도 적어요. 우리가 중간에 쓸 수 있는 이적료가 적잖아요. 네. 네?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7월 달에 하는 트랜스퍼 윈도우즈는 한 달 정도에 열리는데 그때는 사실은 돈이 별로 없어요. 왜? 연초에 다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본 선수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못 나간다. 그런 점이 있군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춘제를 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연구한 부분인데 선수들하고 다 대화를 해봐서 보니까 경기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7월, 8월 때 툭 떨어진대요. 날씨 영향이. 네, 날씨요. 더워서. 그러니까 그런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추춘제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세 가지 이유예요. 그 일본에서 했던 친구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 아까 세계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적하는 데 있어서 세계 쪽으로 나가는 그것도 이제 세계화하고 결론이 맞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경기력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선수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도 해보고 다 물어보고 봤더니 경기력 측면에서 선수들이 7, 8월에는 뚝 떨어지더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추춘제를 했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계에 대해서 레귤레이션을 맞추고 있어요. 규칙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뭐 지금 세계 축구를 자기네들은 이제 다음번에는 예전에는 일본 선수를 많이 내보냈지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J리그를 세계 3대 리그, 양대 리그로 만들어서 이제 그 외국 사람이 우리 안에서 J리그에 와서 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J리그는 그렇다면 외국 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뛰고 싶은 만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우라든지 재정적인 거나 그런 산업적인 면에서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성장 많이 했죠. 성장 되게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뭐 사람들이 외국 선수한테 너 일본 갈래 한국 갈래 그러면 일본 가지 일본이 첫 번째고 1순위. 예. 뭐 이제 돈으로 따지면 중동 가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는 그 중동에서는 뭐 좀 약간 금전적인 부분들 뭐 이적료라든가 옛날에 뭐 우리가 막 이천수만 못 받고 오고 막 그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되게 돈 띄어먹고 이런 건 없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사실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들은 좋아해요. 한국이나 일본은. 그러니까 돈 띄어먹을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 일본 갈래 한국 갈래 그러면은 일본 쪽을 먼저 선호를 하죠. 아까 이제 우리 협회, 우리 어떤 축구 행정의 문제점으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J리그 회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일본 축구협회 회장이라든지 모두 지금 보면 스타 선수 출신이 아니라 뭐 지방구단 실무 또 전무이사 등 현장의 어떤 행정 경험을 쌓은 뒤에 이제 수장에 오른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축구와 비교했을 때 갖는 강점들은 뭔가요? 일단 현장과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그 J리그를 만들었던 분은 가와구치 사업으로 그분도 이제 축구를 했던 분이고 기업을 했던 분이어서 J리그를 만들 때 이제 그분은 이제 얘기할 때는 개혁.
혁명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뭔가를 만드는 저기.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제 J리그 체험에는 무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저하고 되게 친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여행을 갔는데 저하고 뭐 골프도 치고 뭐 같이 뭐 밥도 여러 번 먹고 뭐 이래서 그분은 이제 리크루트 사장.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인사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 무라이 회장은 회장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상을 다 없앴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 책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자기 방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자기 책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책상이 없습니다. 그냥 책상이 다 있고 그냥 내가 노트북으로 가져와서 딱 앉으면은 내 자리였어요. 그 회장도 그래요. 저도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옆에 회장이 앉아 있더라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는 방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가 변화를.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노노무라 이분은 저는 이분 딱 들어섰을 때 이분은 추준지 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도 축구 선수 출신에. 그다음에 그 사포로 콘사도레에서 한 10년간 사장을 했어요. 잘했어요. 사장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J리그 그 체어맨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떠한 뭐 어떤 행정이라든가 축구를 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문무를 겸비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런 거를 안고 있죠. 왜 그게 꼭 뭐 다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정말로 뭐 축구를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여기 K리그 연맹처럼 뭐 부총재님이나 이런 뭐 조윤산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축구를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축구인들한테 축구를 한 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리고 예전에 옛날에 무라이 했을 때의 전무이사는 오카야마 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동경대 나오고 뭐 컨설팅 회사에 있었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막 투자해서 했던 사람이었는데 뭐 그 사람은 들어와서 그쪽에 오카야마에 조금 뭐 이렇게 스폰서 좀 해줄래 뭐 이러다가 뭐 스폰서 하다가 자기가 축구가 좋으니까 그냥 50% 지분 사가지고 자기가 사장 됐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무이사로 와가지고 이제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도 잘 알고. 그러니까 연맹에서도 뭐 현장을 바라보는 거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서로 자기가 무슨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자기가 스폰서십도 많이 해봤고 돈도 이렇게 많이 끌어모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분 담당이 저거였대요. 그 다진 그때 돈 엄청나게 많이 그거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사람을 뽑는데 저는 우리가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잘하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게 뭐냐면 아카데미, CEO 아카데미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촘촘히 막 그 국장들 아카데미도 하고, 뭐 홍보 마케팅, 뭐 재무, 뭐 이런 아카데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빡세게 해요, 정말로. 저는 그거는 인재풀을 키우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축하 정말로 좀 격려해야 되고 뭐 사람들은 월드컵 CEO들 요번에 갔다 왔잖아요.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 월드컵도 보지만 막 촘촘히 막 교육을 할 정도로 되게 많은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4년 전에 월드컵 갔던 이제 우리가 가면 이제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4년 후에 그 다음 반에 갈 때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남는 게 한두 명.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뭐 아까 정치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이 바뀌고 구단주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그러니까 뭐 한 10년 있는 사람 아까 노노무라도 10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옛날 반프로고의 우민호 회장 같은 사람도 뭐 거의 한 20년, 10몇 년 이렇게 있던. 그러니까 이제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전남 드래곤즈에 있었을 때 거기 포스코에서 하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력이 보면 저는 기업구단에 있었어요. 전남 드래곤즈, 포스코. 두 번째는 도민구단에 있어서 거기 이제 전력강화부장을 했었는데 거기도 한 6년 반 있었고 그다음에 안산그리너스는 경찰청의 사무국장 들어가서 창단을 할 때 제가 초대 단장을 했었고
거기는 이제 근데 또 사단법인이에요. 거기는 또 예. 경찰청 군부대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 이랜드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화성 FC에도 한 1년 예. 뭐 사무국장으로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거기는 재단법인이라는 데 있어봤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실 행정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라는 타이틀을 갖지만 프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인력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인력들을 그렇게 해서 많이 취업을 시켰어요. 거기 출신들을. 예. 진짜 많이 거기에 나와 있는 기수별로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많이 인턴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담아놓을 수 있는 예. 왜 저수지가 있느냐. 아. 그런 행정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일본은 정리하면 일본은 네. 축구를 축구로 접근을 하고 축구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축구 안에 너무 정치적인 게 조금 많죠. 그게 시도민 구단이든 기업 네. 구단이든 뭐 연맹이든 그러니까 조직이든 기업 구단은 그런 게 좀 덜하죠. 네. 저도 이랜드 있어 보니까 네. 네. 서울 이랜드 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아. 사실은 거기는 성적만 내고 그냥 기업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여기는 많아. 뭐 시의원, 그다음에 지역의 축구협회, 뭐 그다음에 뭐 또 공무원, 예. 뭐 하여튼 많아요. 네. 그 주위에 뭐 지역에 예. 야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면은 뭐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리고 맨날 가가지고 뭐 아니 저는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많아요. 네. 재단법인 가면은 저희가 행정감사 때 받으러 네. 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공무원이 파견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저 처음에 저 공무원도 왜 파견 나오나 했어요. 근데 우리가 행정감사 같은 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 예. 우리가 돈을 썼으면 행정감사를 받잖아요. 예. 근데 그건 공무원들이 잘해요. 그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네, 네, 그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민 구단도 4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단법인. 그렇죠. 이게 제가 주식회사부터 얘기할게요. 네. 주식회사는 옛날에 주식회사는 뭐였냐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다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옛날에 뭐 경남FC, 예. 그다음에 강원, 네. 뭐 인천, 뭐 이런 걸 만들 그랬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주주를 모아서 한 돈 100억씩 모아서 맞습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이제 썼어요. 근데 네. 이제 거의 대부분 자본 잠식이 됐죠. 휘조아리가 된 거잖아요. 아무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건 진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좀 협동조합이라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까 주식회사, 그다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4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를 모아가지고 모아서 근데 이제 자본 잠식다 되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단법인도 이제 되는데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민 구단을 만들면서 뭐가 있으면 K3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구단들은 예전엔 다 재단법인을 만들어 놨어요. 재단법인 우리가 K3 화성시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천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이 재단법인이에요. 근데 그 전에 K3가 재단법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때 재단법인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재단법인은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게 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거보다 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말은 프로인데 모든 게 다 공무원 행정적인 그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 좋은 사람 하나 뽑으려도 못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뽑아야 돼.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단이 한 7개, 8개 뭐 이런 재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재 육성 재단이라든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재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단들을 평가를 하는 평가 항목이 공무원들 평가 항목이에요. 뭐 도덕성 뭐 저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많던데. 근데 사실은 프로축구단은 뭐예요? 사실은 성적 내고 관중하고 수입 많이 벌어들이는 게 사실 프로축구단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항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단 안에서 그걸 하면은 다 맨날 꼴등인 거예요. 맨날.
뭐 인재육성재단은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지만 그게 예. 공무원에 대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게 그걸 안 하면 또 다쳐. 여기는 재단이기 때문에 예. 출자를 받은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어서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오셨듯이 그런 걸 좀 바꿔줘라.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리고 아까 인재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구단은 뭐라 그러냐면 왜 다 뽑아요. 네. 팀장까지는 이제 칙칙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을 2년제 계약직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팀장 했던 친구는 사무국장으로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겠네요. 왜? 나는 50 몇 세, 60 몇 세까지 정년퇴직 보장되는데도 거기 가면 2년제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아예 구조적으로 지속성이 될 수가 없는 구조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아까 뭐 이렇게 단장이 바뀌고 대표이사가 바뀌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문제. 그다음에 뭔가를 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이사회를 하나 한다 그래도 그거를 체육진흥과에 올려서 체육진흥과가 시에 올려서 시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다시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이사회 하는데도 한 달 넘게 걸려요. 한 번 회의하려면. 어쩔 때는 뭐 2, 3주씩 이렇게 걸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네. 프로 축구단이 선수를 막 뽑아야 되잖아요. 어쩔 때는 막 브라질 날아가고 뽑아야 되는데 재단법인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어느 한 군데는 출장을 하려면 한 달 전에 그 출장 명세서를 내야 돼요. 한 달 전에 안 내면 출장을 못 갑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당장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법에 걸려요. 그냥 규정이나 이런 네, 게 아니라. 규정이.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 간단한 예. 우리가 렌트카를 막 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간인으로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렌트카를 하나 빌리게 되면 우리가 장기 렌트 3년 4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뭐 카니발 한다 그래. 그러면 뭐 3년 4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할 거를 1년 단위밖에 못 해요. 왜 못 하느냐? 그거는 이제 뭐 구단마다 다르겠지만 1년 단위밖에 못 하는 게 왜 못 하느냐? 매년 우리가 돈을 타 쓰잖아요. 예산을 책정. 또 어느 데는 어느 사람은 시의원들이 그런 지적도 해요. 야, 니네들 예산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3년짜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받기 싫어하니까 아예 1년짜리로 그냥 130만 원을 내고서라도 하는 거예요. 3년을 하면 훨씬 훨씬 싼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서부터 저는 고치지 않으면 힘들죠, 일하기 되게. 그러니까 축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붙여야 되는데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를 맞추는. 맞추는. 그런데 또 그 공무원들도 이해 못할 건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또 시의원들이 또 그거 가지고 저거 하니까. 일을 하는 거니까요. 또 시의원들도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모습인 거를 저는 요번에 K혁신 거기서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거의 질문 왔는데 만약에 단장님이 그럼 지금 혁신위원으로 참여하신다면 지금 뭐 물론 많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가장 먼저 이거는 꼭 내가 해야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좀 그 프로축구단이나 이런 데 일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프로축구 연맹도 지금까지 이제 만드는 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뭐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서 어찌됐든 우리가 산업화를 크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잘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경쟁력 있는 조직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구단에서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K혁신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한번 담당자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어려움이 있느냐 정말로 다 물어봐서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의사가 이 사람이 병인인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뭐 돈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들여서라도 정말 우리 구단에 뭐가 문제가 진짜 프로구단에 일하는 사람들 각 연맹에서 일하는 사람들 유소년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팬들 다 수렴을 해서 정말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가 문제냐
라는 거를 저는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컨설팅을 해서 네, 조사를 네. 해서 그러면 이런 우리가 섹터별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대한축구협회에 정말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전략기획실을 만들어라. 전략기획실을 그냥 뭐 한두 명 이렇게 흉내내지 말고 요즘 예. 젊은 친구들 외국어도 잘하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정말 일본이 좋아하는 게 뭐고 일본이 정말 잘하는 게 뭐고 정말 독일이 잘하는 게 뭐고 여러 군데 잘하는 거를 정말 우리 해가지고 우리 거화를 만들 수 있는 정말 그 연구만 할 수 있는 전략기획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거 이제 제가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전략기획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얘기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런 전략기획실을 그냥 만들지 말고 옛날 우리가 삼성에서 만들었듯이 정말 그래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맨날 무슨 뭔 혁신위원회 해봐야 우리가 사실 자기 직업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100% 그러면 거기에 정말로 한 4-5명이 됐든 한 6-7명이 됐든 정말 전략계획실을 잘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이 뭐냐 도대체 유소년이 방향성이 뭐고 그런 거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로 할 수 있는 전략기획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조사한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 만들어서 정말 시스템을 잘 만들어줘서 정말 우리한테 밑에까지 다 뿌려줄 수 있고 그래야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꼭 그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 꼭 전략계획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앞서 저희가 일본 축구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일본 축구에 대해 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요새 이제 일본 축구가 부럽다는 얘기를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사실 이런 얘기 잘 못했어요 함부로.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일본 축구가 정말 부러운 이유가 있고 그만큼의 실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이 있는데 끝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건 일본 쪽에 지인이 많으시니까 지금 일본에서 바라보는 한국 축구는 어떤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어보실게요. 옛날에 노종윤이라는 선수 있었죠. 옛날 또 노종윤, 홍명보, 네, 황선홍, 유상철 정말 그런 분들이 다 가서 그런 선수들이 가서 뛰었잖아요. 그랬죠. 지금은 어때요? 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골키퍼.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일본에 제1위에 없는 건 일본에서 이제 한국 선수를 원하지 않는 원하지 않아요.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 유럽에 가 있고 독일에 가 있고 잉글랜드에 가 있어요. 영국에 가 있지. 한국은 우리는 뭐 라이벌이 그 친구들은 절대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정은 일본이 뛰어나지만 실력은 우리가 좋았어. 피지컬적으로. 네. 그래서 연습 경기를 했어요. 요즘 연습 경기 안 오잖아요. 한국에. 예전에는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본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뛰기 시작했잖아요.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전력강화부장이 옛날에는 거기에서 있는 교과부장이라고 그러는데 전력강화부장이 예전에는 시즌마다 와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그 친구도 안 옵니다. 한국에 아예 한국에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한국 선수 쓸 필요 없다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썼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로 득점왕도나 황선홍 득점왕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골키퍼는 관심이 있어 해요. 왜 그런가요? 그래도 골키퍼는 우리가 체격이 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승규인가 그 친구도 오래 갔고 그다음에 또 한 친구 있는데 그 저기에서 오래 뛰었던 친구들 예전에 뭐 김진영 골키퍼도 있었고요. 골키퍼는 많이 나가 있습니다. 골키퍼는 관심이 있대. 그 이외에는 관심 없대요. 자기들 리그에 맞는 수준에 맞는 선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지금 J리그도 J리그인데 그 B리그라고 농구리그. 농구. 네. 거기 유심히 볼 필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엄청납니다 거기가. 지금. 근데 그 사람이 가하구치 사업으로가 거기 회장으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퇴했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B리그를 구축을 다 했어요. 그리고 무라이라는 사람이 지금 배드민턴 회장 가 있습니다. 축구계에서 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은 제페리스 웨이가 100년 얘기하잖아요. 2050년. 예. 저희는 정신만 차리면 박지성이 얘기했던 위원이 얘기했던 공동위원장이 얘기했던 저는 10년 만에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게 무서운 네.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네, 네. 우리가 지금 시스템 다 갖춰져 있고 예. 사람을 잘 쓰고 예. 그러면 정말 저는 10년 아니라 20년 안에도 우리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그래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닥 쳤잖아요. 이제 네. 내려갈 데 없잖아요. 지하실까지 다 내려왔잖아.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그러려면 저는 지금이 가장 진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박지성 위원장이 어찌됐든 박지성 위원장은 굉장히 선수로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그다음에 저 EPL 리그에서 손흥민이 득점왕을 네. 하고 이영표 선수가 예전에 정말 토트넘에서 뛰고 예.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 선배들이 저거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외국 감독 그러잖아요. 외국 감독 뽑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네. 이런 인맥, 학연 네.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고 좀 선진 축구를 좀 어떤 유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강하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은 거기 플러스 뭘 하기 시작했냐면 외국의 유명한 감독들을 데리고 와서 J리그에서 쓰면 뭐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고 나가잖아요. 네. 일본 선수들을 유럽에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가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나서 어쨌든 박지성이하고 이영표하고 맞습니다. 갔잖아요. 네. 그 이제 송중국은 페노트 간 거고, 네. 그다음 PSV 아인토벤 갔잖아요. 예. 자기가 아는 선수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한편으로는 그것도 노리는 거예요. 외국 선수들의 좋은 그분들이 J리그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선진 축구를 배우고 그런 것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 나가서 일본 선수를 아니까 나가면 자기네들 팀을 맡았을 때 일본 선수를 부르는 거예요. 아는 선수니까.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노노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가끔 듣거든요. 그러니까 노노무라는 굉장히 나와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의 정책이라든가 뭐해서 엄청난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하는 것처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 부분에 KFA JFA 회장이 전 회장이 카타르 올림픽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발표회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분이 한 얘기는 저는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길이 맞다. 지금 제페니스 웨이 지금 우리가 100년 구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잘 가고 있다. 가고 있는데 회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그거는 변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린 잘 왔고 잘 가고 있다. 그런데 회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다 바꾸면 안 된다. 지금 어떤 회장이 들어와도 그 제페니스 웨이라는 거는 쭉 갔으면 좋겠다. 맨 마지막 부탁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다 바꾸잖아요. 우리는 다 바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러 군안을 거쳤다고. 그러면 이제 기업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한 1, 2년 있다 오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유소년을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소년이 잘 돼야 돼. 어느 분은 오셔서 그래요. 그럼 유소년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2년 후에 그 분이 가요.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세요. 다른 분이 오셔요. 야 무슨 유소년이야. 지역하고 유대가 좋은 거지. 그런데 지역 밀착 사업 엄청나게 지역하고 막 그런 거 합니다. 그 한 2년 후에 1년 후에 가요 그분이. 그리고 또 어느 분이 또 가요. 야 무슨 소리야. 성적을 잘 내야지. 그러면 또 성적에 관한 이야기 막 해요. 되겠냐고요.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예. 그리고 그분들이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회사 봉급 주시다가 승리수당을 주는데 그 승리수당을 왜 주냐는 거예요. 연봉이 있는데. 그렇게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만의 세계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잘 인력을 가지고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사실은 조한해 감독이에요. 감독으로서의 존경을 했었고 그분이 어찌됐든
대구에 가서 대구 옛날에 가보셨지 모르겠지만 네. 그 6만 5천석 들어가는데 정말 여기에서 보면 한 100m 거짓말이지가 않지 한 7, 80m 떨어진 안 보여 망원경으로 봐서 우리는 저 정강만 보고 경기 보고 그랬거든요. 그걸 어찌됐든 바꿨잖아요. 만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오래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래도 그분도 꽤 몇 년, 예. 한 7, 8년 했나? 네, 네. 거의 그래야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감독도 최소한 3년 정도를 해야 자기 팀을 만들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단을 만드는 것도 최소한 4, 5년은 쭉 가야 그 구단의 철학도 생기고 정체성도 생기고 네.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긴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시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